자, 어려운 장입니다. 저희 7개월 만에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장 잘 견뎌내고 계시고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지금 다행히 저점 찍고서 약간 좀 반등하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오늘 정말 강력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질문을 먼저 드려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탈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전히 상승 방향이긴 한데 고점 대비 조정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정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그냥 흔들리는 바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은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편치는 않으실 텐데 그 말씀하신 것 두 가지가 다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정이냐 아니면 이것이 이제 상승이 끝났느냐라고 이제 갈림길에서 놓고 본다라면 일단 조정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최소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한번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만약에 조정이 한 1, 2주 정도 지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만 원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조금 이제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 이제 원금만 너무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건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결국은 그 매물대를 잡아먹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 10만 원에서 11만 전자 갔을 때보다는 그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제가 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관점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000포인트가 제가 안착 얘기를 항상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안착 시험 없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4,200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4,000을 한번 깨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또 급락도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장은 한 10% 정도 조정, 그러니까 3,8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러니까 4,200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800, 오늘 3,900대인데요. 3,900대 후반인데, 야, 그럼 벌써 여기서 또 뭐 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 더 빠질 수 있어?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네. 가능성은 있지만 거기 정도 온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요지는 좀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어제 오늘 조정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도 저도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동선에서 움직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사야 될 때 아닙니까?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히 사야 될 때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십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밑거리를 단다 하더라도 내일 정도, 모레 정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수가 이제 3,900을 깨고 내려서 3,800 정도 온다라면 그때부터는 다시 우리가 매수 관점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오늘 제가 시장 얘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조방 원전이 다 밀립니다. 맞아요. 주도주들이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자체가 밀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손바닥이 이제 이게 조방 원전인데 이 중에서 반도체만 빠지면 반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간단하죠. 근데 조방 원전이 다 같이 밀리면 이거를 받치려고 올리려면 힘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한두 업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방 원전 손바닥을 짓누르듯이 밀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낼 세력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근데 조금 더 밀리면 고객예탁금 85조, 앞서 이제 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5조의 고객예탁금이 그걸 떠받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조금 시장을 우리가 좀 차분히 좀 보자.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인 방향성은 상승으로 가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3,800포인트 중후반대 정도 내려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추가적인 조정 속에서 또 섹터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부터 포지션을 잡아보자면 소장님 말씀은 지금 반도체 투톱에 한해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일단은 기다리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뭐 어제 5% 정도 빠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또 한 5% 빠졌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10% 빠진 게 아니라 한 11% 정도 빠진 거죠. 그런 상태인 상태인데 저는 지금 상태라면 조금 밑에서 사신 분들 입장이라면 네. 한번 50% 내지 30%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다. 아. 지금 매도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왜 팔까요?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올해 한 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물론 이제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사모펀드 이런 쪽들의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익을 확정하는 기간이 11월 달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수익을 확정해서 보너스 받고 승진하고 이직하고 휴가 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뭐 언제 휴가가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이번 월요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은 달콤한 연말 휴가를 꿈꾸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량들이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10만 전자에 대한 돌파 여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만 닉스의 돌파 여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한 30% 정도 저는 차익을 밑에 사신 분들은 좀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익률을 좀 길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 손실을 좀 적게 보고 이익을 좀 짧게 본다라는 측면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밑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차익을 한번 실현했다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대응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네요. 저점에서 싸게 사신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났을 테니까 한번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해 주시고 또 최근에 사셔서 조금 마이너스권에 진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조금 팔던데 이거는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큰 의미는 없는 큰 건가요?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가수급이 잡힌 거기 때문에 진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200만 주 가까이 팔았어요. 네. 하이닉스는 조금 팔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렸던 팔고 다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큰 의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보장에 대한 대응도 궁금한데 사실 오늘 아침에 너무 걱정이 돼서 네. 이런저런 뉴스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냥 갖고 가세요라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소보장도 동일한 포지션이에요. 저는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참에 한번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그래요? 예, 그래서 소부장이 좀 그러니까 많이 밀리면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커니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유화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소부장을 사신 이유가 뭐죠? 변동성이 큰 겁니다. 변동성이 큰데 상승장에서는 상승 탄력이 크기 때문에 소부장을 사셨겠지만 하락장에서는 하락 탄력도 더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소부장을 이번 기회에 이익이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셔서 본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지금 소부장의 변동성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AI가 거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거품론자는 아닙니다. 아직도 상승은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지만 반도체 장비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하이닉스가 본딩 장비 수주 이번에 발주 안 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 본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투톱 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소부장을 팔고 투톱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어떨까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랑 같이 움직였던 쪽의 전력인데요. 네. 변압기 3대장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 한 20%, 많으면 30%까지 빠졌거든요. 기회인가요? 기회를 주고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서두르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어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곡소리가 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제 많은 분들이 사겠다라는 의미로 저한테 연락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어제 샀으면 오늘 가만히 앉아서 10% 손해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뭐 수연 아나운서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은 다 하셨겠습니다만 갑자기 이제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좀 비틀거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비틀거렸는지 돌뿌리가 문제가 있는 건지 보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뭐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앞으로 대세 상승기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투자자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돌뿌리에 걸려서 잠깐 빛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는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전력 인프라가 여러분들 계좌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식이 하나도 없다. 현금만 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현금만 있다. 그러면 어제 오늘 빠졌다라고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죠. 내가 주식이 있을 경우에는 물타기를 하거나 주식을 조금 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주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야, 조금 더 빠지면 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아니겠나.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방송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서두르지 말자. 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네. 지금 하락장에 대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신 거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 크게 안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너무 급하게 또 그렇죠. 매수 안 하시고 이런 포지션을 계속 전반적인 섹터에 체크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다음 섹터는 바이오 한번 볼 텐데 그래도 조금은 다른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쪽입니다. 어제부터 집중도가 높아졌고 ADC 학회, 비만 학회, 암 치료제 학회 지금 줄줄이 일정들이 잡혀 있거든요. 자, 그런 일정들을 통해서 플랫폼주 쪽에 대한 매수 접근은 어떨까? 어제 신고가 터치하고 오늘은 뭐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떨어지는데요.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떠세요? 참 저도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LCB가 네. 재팟을 터뜨렸고 네.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알테오젠,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좋고 오늘 이제 D2B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주가가 상승이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들이 좀 꺾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지수가 꺾이면서 종목이 꺾인다라는 거죠. 제약바이오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학회 일정,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시간 외에서는 또 셀트리온이 또 한 3% 올랐다가 이런 나온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모일 때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 뭐 이런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를 좀 사야 될지를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내일 정도에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까지 조정이 나오면 시장이 3일째 조정이거든요. 시장이 3일째 조정일 때도 제약바이오가 버티면 저는 매수입니다. 오. 그런데 시장이 3일째 내일 조정을 받을 상태에서 그 변동성을 못 이겨낸다라면 마지막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 플러스가 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지속될 때는 결국 플러스 난 것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네.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준은 내일 하루 더 미루겠습니다. 내일 하루 더 미뤄서 내일 시장에 있어 조정이 나오면 제약바이오는 조금 조심하고 네. 만약에 내일 계속 플러스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 대안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네. 그럴 때는 매수를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장까지 좀 더 보자라는 거고 비만 치료제는 조금 달리 봐야 될까요? 일단 메세라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런 영향 덕분인지 뭐 D&D 파마텍이 오늘 또 아침에 잠깐이지만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고 잘 버텨주거든요. 한미약품도 오늘 뭐 플러스 맞아요. 플러스 나타나고 있고 일동제약도 급등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보면 비만 치료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 했을 때 네.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시장이 보여하니까 만약에 내일 산다라고 한다라면 바로 비만 치료제겠죠. 네. 그런 부분들로서 지금 이제 잘 체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강했을 때는 더 강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 있는 대안주로서는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셀트리온 관련주. 오히려 저는 셀트리온 관련주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서 3% 플러스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장중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제가 강조드리는 시장에 있어 대형주가 가려면 셀트리온이 또 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약품을 필두로 한 비만 치료제와 셀트리온주가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주셨고 또 셀트리온 관련주도 지켜보자. SK바이오팜은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뭐 영업 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에서 다 순이익도 다 네. 지금 컨센 상회했거든요. 호실적 대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죠. 이제 마지막 피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3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 실적 시즌과 이제 변동성이 겹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번에 3분기 실적 시즌 SK바이오팜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안 오르는 종목들을 찾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 야, 이 종목 왜 안 올랐지? 실적이 좋아진대. 그러면 사자라는 관점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러한 것이 새롭게 뉴스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새로운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죠.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이 잘 나온 것이 버틸 수 있는 것이지 만에 하나 실적이 못 나오면 시장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제약바이오 다뤄봤고요.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좋아, 오늘 2차 전지 좀 많이 빠져요. 근데 네. 버텨주는 쪽도 있고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실적 개선 얘기도 나왔고 실제로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ESS 모멘텀이 강력했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끝났을까라는 물음표는 들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삼성 SDI가 이제 ESS로 이제 굉장히 좀 잘 버텨줬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시장이 빠지는데도 삼성 SDI가 잘 버텨줬습니다만 오늘 이제 5%대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2차 전지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단기간에 2배 가까이 다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오랫동안 물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사신 분들은 차익을 한번 실현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방원전 같은 경우는 주도주였고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도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앞으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부담감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분들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손절을 좀 권해드리는 이유가 나는 오랫동안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닥권에서 사신 분들은 50%에서 100% 가까이 수익의 이미 났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물량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면 오히려 지금 파셨다가 다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ESS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캐즘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캐즘 모멘텀보다 ESS 모멘텀으로 보는 거죠. ESS 모멘텀으로 보면 우리가 완성과 소부장을 놓고 보면 소부장보다는 완성이 좋죠. 그러면 SDI라든지 LG엔솔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에코프로나 이런 쪽들은 한번 좀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이 삼성 SDI나 LG엔솔은 순매수가 들어오길래 예. 그 두 종목만 따로 떼놓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또 이것도 급하게는 말고 여유 있게 네. 좀 접근이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지금 거예요?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뭐 왼쪽 뺨을 보느냐 오른쪽 뺨을 보느냐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ESS를 보기 때문에 ESS는 완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 SDI, 엔솔을 보자.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과 방산까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조선에서 대표적으로 하나오션이 오늘 급락이 가장 깊습니다. 지금 13만 원 선도 이탈을 한 상태여서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조선은 나올까 걱정이 되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신규 수주가 들어오지 지금 이제 조금 멈춘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500억 달러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가장 취약한 게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저는 대부분의 수량을 차익 실현하는 것을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점을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권고해 드린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방사는 수주도 좋고 실적도 탄탄해서 사실 그 고점에 대한 피크로는 지금 몇 년째 지속이 되어 오지만 우리 소장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도 있어요. 방사는. 네. 주가적으로요? 네. 어떻습니까? 방사는 어쨌든 지금부터라고 저는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선 같은 경우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PEC 회담도 끝났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일정 부분 마무리돼가는 부분들이라 방산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 수출에 대한 새로운 트리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밀릴 때마다 조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조금 업종별로 지금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저희가 오늘 다룬 섹터들 다 여유 있게 급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톱 긍정적,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과 비만 치료제,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와 LG 엔솔, 마지막으로 조선 방사는
방산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저희 하락장에 같이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